좋아요, 구독!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이제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어제 국내 증시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 종가 기준 2,400선에 안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선거가 시작된 어제 증시는 큰 상승 없이 혼조세로 마감될 올해를 종식시키고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눈에 띄었던 특징이라면은 이제 기존의 태조위 방언 대신 요즘에 주목받는 섹터는 바로 네옴시티 2차 전지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네옴시티가 100% 친환경 에너지로 유지가 된다는 이런 기사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 네옴시티와 관련이 있다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네옴시티 테마 가운데 상승 종목 중에서는 이 동아화성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자회사인 동아퓨얼셀이 차세대 수소 연료 전지인 세계 최고 수준의 고분자 전해질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네옴시티에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 지연원 에너지가 2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이었죠. 추천해드렸던 금양의 상승세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상한가에 근접한 25%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전일 상승으로 약 지난 7월 초 대비인 4,400원이 기준이었습니다. 약 10배 가까운 상승으로 전형적인 텐베거 종목이 나왔었죠. 뒤를 이어서 그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대형주, 이 포스코 케미칼의 상승도 눈에 띄었습니다. 딱 한 달 전 15만 원에서 시작한 주가가 지금 21만 원인데요. 이는 수치상으로 약 40% 가까이 상승을 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주도하는 섹터가 네옴시티와 2차 전지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는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종목들 외에도 네옴시티와 2차 전지 이 두 가지 섹터만 움직이는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바닥권에 있는 소형주들을 눈여겨보기보다는 현재 대세 섹터에서 집중하는 게 이 단기적으로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현 시장에 적합한 투자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우리 시장에서 테마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2차 전지, 네옴시티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시작하기 전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어제 이제 10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고 탄산 수급 안정화 지원 방안을 발표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좀 다뤄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탄산이 유용하게 쓰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죠, 바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산수급 안정화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탄산가스는 정부 차원의 전략자원으로 분류될 만큼 무척 중요한 사안인데요. 지난 2020년이었죠. 탄산수급 대란으로 인해서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 업계는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탄산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 증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탄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탄산을 많이 사용하는 용접, 열처리, 이 주물 그 단계 등 이 뿌리 산업을 중심으로 탄산가스가 공급이 중단되는 심각한 수준을 겪었었죠. 예. 또한 탄산이 원재료인 드라이아이스의 공급이 중단되자 이 신선식품 시작으로 해서 쿠팡, 마켓컬리 등의 기업들은 배송 자체가 멈췄습니다. 또한 국내외 장기간 실온에 노출되는 상품들을 아예 수출까지 못했었어요. 특히 석유화학 및 정유사들의 정기 보수 등의 일정이 한꺼번에 몰리는 봄과 그리고 가을에는 이 탄산 공급 부족 현상이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고 이 여름철에는 드라이아이스가 탄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당분간 탄산 공급은 부족해지고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발벗고 나서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탄산 공급은 중국에 상당히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탄산 수급 안정화 지원 방안 발표에는 탄산의 국산화를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공급처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탄산이 반도체 웨이퍼 세정가스로 대량으로 사용이 되는 등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공기가 절대적으로 필요를 하듯 이 산업에서는 탄산이 필수 불가결한 품목이기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주목해야 할 전략 자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이슈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이 탄산과 관련돼서 그럼 오늘 저희가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태경케미칼입니다. 태경케미칼은 드라이아이스 국내 대표 기업으로 여름철 특수를 노릴 수 있는 폭염 시즌에 이 가끔 떠오르는 종목으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태경케미칼은 이산화탄소 정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고순도의 탄산으로 탈바꿈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음, 이 기술력으로 2024년 상반기를 목표로 LG화학과 이 탄산 플랜트 신설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LG 화학에서 수소를 제조할 때 나오는 탄산을 이 정제 과정을 거쳐서 생산하게 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향후 하루 600톤 생산 규모의 탄산 플랜트가 완공이 된다면은 이 태양케미칼의 매출의 99%를 차지하는 탄산 생산 능력이 기존 620톤에서 1,420톤으로 대폭 증가하게 되면서 국내 최대의 탄산 메이커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제 실적도 상당히 개선이 되겠죠.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언택트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이 신선식품을 택배로 구매하는 형태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이 흐름을 타고 태양케미칼의 입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탄소 중립 테마로도 엮이게 되는데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탄소 중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탄소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 중입니다. 탄소의 배출이라는 건 탄소가 포함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공기 중에 기체 형태로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배출되는 형태가 주로 이산화탄소라는 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 태경케미칼은 LG화학이라는 거대 기업과 탄산 플랜트를 증설해서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를 오히려 줄이면서 역이용해서 자원으로 재활용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태양케미칼의 향후 전망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만큼 이 종목의 매수 타점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예. 전일 종가인 11,500원을 기준으로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평선을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와 준 현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지지라인을 11,500원으로 잡으시고 10,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방으로 13,5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와 줄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진입가 12,000원 미만, 손절 라인은 10,000원, 1차 목표가는 13,500원으로 잡으시고요. 2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으로 태경케미칼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연구원님께서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목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유난히 눈에 띄는 상승 종목들 중에 금양과 애니플러스를 좀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종목 모두 이 시장에서 좀 상위 등락률을 보이는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들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하나 좀 리뷰를 해볼까요? 예. 먼저 지난 화요일에 추천드렸던 금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였죠? 이번 주. 금요일 콩고민주공화국의 마노노 광산 개발 지분 투자의 결정이 이날 이루어집니다. 이 결정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세의 모습을 그려줄 수도 있겠죠. 2차 전지와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이자 혁신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어떤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보여줄 기대감과 금요일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다. 그래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걸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엄청난 상승으로 보답을 해주었죠. 화요일 시가는 33,200원으로 이 전일 종가는 약 41,100원이었습니다. 이는 약 20%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의 상승세는 금요일 이루어지는 마노노 광산 투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상승입니다. 만일 투자 유치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하락세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는 신규 진입보다는 금요일 발표 예정인 투자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기존의 보유자들이 20%더 먹을까 30%더 먹을까 이러한 보유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신중하게 봐야 할 시점입니다. 만일 투자 유치를 하겠다 결정이 되면은 5만 원 이상으로도 충분히 갈만하기에 신규 진입도 금요일 이후라면은 지켜보고 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이 애니플러스였죠.
애니플러스를 추천드릴 때 이번 3분기 실적이 아주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10월 13일 목요일 시가를 기준으로 2,695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전일 3,425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는 수치상으로 27% 가까이 상승을 한 것입니다. 약 한 달 남짓한 기간으로 30%라는 상한가에 가까운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혼자 즐기는 컨텐츠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리고 국내외 애니메이션 수요 증가와 해외발 유학 컨텐츠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번 연도 1분기, 2분기, 3분기 호실적으로 충분히 쌓아놓은 유보금으로 지난 8일이었습니다. 애니플러스 측에서 스트리밍 업체인 라프텔을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애니플러스는 라디 주식회사로부터 라프텔 지분 43.8%, 현 주가로 환산하게 된다면은 약 8만 7,750주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인수 금액이 351억 원으로 18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1월 15일이 되게 되면은 3분기 실적 발표 마감 기한인 45일이 딱 경과하는 시점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3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18일 지분 인수 후 추가적인 상승 또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좋아요, 구독!